한별이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밥 먹고 가라는 아주머니의 말에 한별이는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먹고 이만 가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때 한별이는 집으로 돌아온 자림이 동생 별림이를 보게 되었다. 예전엔 자신을 싫어했던 애였지만 역시나 이 애도 날 못 알아보는구나 싶었다.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될 때 공주영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그때 한별이는 공주영에게 말했다.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애같이 굴 거냐고. 그래봤자 너한테만 마이너스일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공주영은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혹시 뭐야? 다 알려주면 안 돼?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그럼 넌 과거에 그렇게 날 괴롭힌 거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생각도 없었다는 건가?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공주영은 자림이에게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애라는 걸. 그래서 말했다. 왕자림이랑 헤어지라고. 그거면 된다고. 넌 왕자림에게 있어 좋은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고. 역시나 그 말을 들은 공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멍청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한별이는 그런 공주영을 볼 때마다 우스웠다. 그런 후 다음날 오늘 갑자기 자림이가 학교 끝나고 보자는 소리를 했기에 카페에서 자림이와 만났는데 웬일인지 공주영은 오지 않았다. 싸운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 한별이는 쌤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림이는 오늘은 내 얘기를 하려고 온 거라고 말한다. 궁금했다. 자림이가 뭔 말을 할지. 자림이는 말했다. 너 나랑 연락 끊기고 어떻게 지냈냐고. 또 저 질문을 꺼내는구나. 그래서 말을 돌리려고 했는데 자림이는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또다시 물어보았다. 한별이는 말하기 싫었다. 지난 과거의 자신은 너무나 처참하고 힘든 나날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는 말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따로 보는 일도 없고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야.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공주영 때문인 건가 하고 물어보는데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판단이라고 한다. 너가 남자라고 연락 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공주영을 설득도 많이 해봤지만 설득이 되질 않았고 주변에서도 아닌 것 같다고 하기에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고작 공주영 때문에 나랑의 관계에 벽을 놓겠다니.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말했다. 너랑 내 사이를 제멋대로 비약해놓고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것 뿐인데 그건 널 좋아한다는 명목으로 구속하려 하는 거고 널 믿지 않는 것인데 잘못도 없는 너한테 화내고 그저 자기 기분이 우선인 그런 이기적인 놈인데 그런 공주영이 대체 뭐가 좋다고 사귀는 건지. 게다가 네 옆에 친구들도 다 맘에 안 든다고. 그러자 자림이는 자신의 친구들은 자신이 더 잘 안다며 옹호했다. 한별이는 그러는 자림이의 말에 기가 찼다. 그러다 갑자기 자림이는 말했다. 너 혹시 공주영 싫어해? 그래서 한별이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한 후 말했다. 싫다 하면 뭐 달라져? 결국 너는 지금도 걔 때문에 연락 끊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난 걔가 싫은 게 아니라 걔랑 사귀는 네가 싫은 거라고. 넌 대체 날 어디까지 실망시킬 예정이냐고. 자림이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이는 이어서 말했다. 너랑 마주치지 말 걸 그랬어. 너랑 만나기 전이나 후나 최악인 건 똑같네. 그래, 네가 궁금해하던 거 잘 지냈냐고 물어보던 거 어디부터 얘기해줄까? 너랑 연락 끊긴 뒤 초등학교 때 따돌림 당했던 거? 중학교 때 따돌림 당했던 거? 아니면 그만 살고 싶다 생각한 거? 그러다 갑자기 한별이는 울컥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냥 연락하지 말자. 연락 안 할 테니까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한별이는 카페를 나왔는데 자림이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자림이가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한별이는 그런 자림이를 뿌리쳐내며 말했다. 또 동정하려고? 너한테 나는 그저 짐이었고 나보다 네 주변 사람들이 우선이잖아. 네가 날 버린 게 아닌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내게 그만 연락하자는 그 얘기뿐이었잖아. 나만 널 친구라고 생각한 거니까. 한별이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네가 없는 동안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너는 내가 없던 게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연락 끊기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어? 그렇게 한별이의 말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자림이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오더니 한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는데 한별이는 이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림이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말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을 공원에 앉아 자림이에게 이야기했다. 왜 그동안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내었는지, 왜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해왔는지,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그렇다고 자림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는 아직도 힘들다고 느낀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다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떠날 테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공주영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네 남자친구라고 나타난 것도 뻔뻔했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 아는 눈치여서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애가 너한테 첫 번째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래서 더 심술 부린 것 같다고. 그런데 뭔가 점점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이래야만 하는 건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어쨌든 너한테도 공주형한테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별이는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너 아까 나한테 네 생각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본 거. 너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던 앤 거 알면서도 난 찾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네가 힘들 동안 난 그저 잘 지낸 것만 같아서 내 친구들 편만 들고 했던 것도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애들은 나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애들이라고. 나도 초등학교 때는 혼자였는데 친구들 덕에 많이 변하기도 했고 표현하는 것도 잘 못했는데 공주형 때문에 잘 표현하게 된 것 같다고 순간 느꼈다. 자리미가 공주형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애한테 내가 굳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랬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한별이는 마음이 척잡혔다. 자리미는 이어서 말했다. 넌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있고 넌 그 노력한 만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넌 그만큼 잘 지낼 자격이 있다고. 원래 너대로 지내라고. 무서우면 나 믿고 난 네 편이니까 언제든 기대라고. 네 편이라는 말, 기대라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한별이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날 이렇게 대해준 애는 없었는데 한별이는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한참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 갑자기 궁금했다. 공주형이 제일 우선인지 아닌지, 어쩌다가 공주형을 만나게 된 것인지. 너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걸 상상해본 적 없었는데 자리미는 말했다. 걔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걔가 자꾸 쫓아다니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고 그래서 최대한 금방 헤어질 생각으로 만났다고. 지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근데 오히려 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애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얘랑 있으면 편하고 좋다는 걸 느낀다고. 이젠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고 자리미는 말했다. 이런 자리미의 말을 듣고 한별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리미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리미와 헤어지고 집으로 왔는데 공주형에게 카톡이 하나 와 있었다.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할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잘못한 게 뭔지 알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계속해서 사과는 하겠는데 자리미랑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한별이는 이 카톡을 보면서 자리미의 말처럼 공주형이 진짜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과거에 갇혀 잘못 판단해왔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했다. 자세한 건 자리미한테 들으라고. 자리미는 그저 내게는 좋은 친구일 뿐이고 내가 괜히 너네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다음날부터는 한별이도 다시 정상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형에게 미안했던 감정도 있다 보니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도움을 주고자 자신이 해온 공부 방법에 대한 노트들을 정리하여 정상훈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말한다. 자리미에게 어울리는 남자친구라면 공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자리민의 부모님을 찾아뵈러도 갔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자리미 어머니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주셨고 거기에 맞는 조언까지 해주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집에 안 찾아갔다면 찾아가보라고. 일단 대화가 필요한 것 같으니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집에 들어왔는데 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다. 치마를 벗으면서 들어오는 별림이를 마주쳤는데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별림이는 참 별나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에 갈 시간이 되었고 자리미 어머니는 말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남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자신한테 털어놓으라고. 우리 아들내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겠다고. 한별이는 이런 따스한 감정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머니가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그 주의 주말 한별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집을 찾아왔다. 집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날과 다르지 않은 차가운 분위기였다. 거실도 마찬가지였고 방 안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한별이의 마음만은 달랐다. 그리고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차가운 집에 내가 온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런 소리도 없는 이 집안에 피아노 소리로 온기를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 순간 자리미가 했던 네 편이라는 그 말이 떠올랐고 한별이는 용기를 담아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오셨어요?